자, 실천론에 이어서 이번엔 이제 실천 기술론입니다. 자, 바로 문제 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과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정신역동론. 자, 1번부터 가보죠. 기억. 해석의 목적은 통찰력 향상에 있다. 그랬습니다. 해석의 목적은 통찰력이다. 틀린 부분 없죠? 자, 맞는 거고요. 자, 맞다. 일단 체크해 두시고. 훈습은 모순이나 불일치를 직시하도록 원조하는 단회성 기법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옳지 않네요. 이 훈습이라는 거는 반복 체험적이에요. 따라서 여기 단회성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반복, 훈련. 일단 요런 개념이 되고요. 자, 그다음 이 모순이나 불일치를 직시한다 그랬단 말이죠. 모순이나 불일치를 직시한다 그랬으니까 하도록 한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직면이죠. 개념상 보면 직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설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 전이는 반복적이며 퇴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이가 뭐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보고 과거의 어떤 인물을 떠올리고 동일시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퇴행, 과거로 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반복적이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와 계속 사회복지사가 접촉을 하게 되면 자꾸 그 전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유현상을 시행하는 경우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억제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관련이 있던 없던 떠오르는 것은 제한 없다. 제한 없이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맞는 거 기억과 디귿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자, 음주 문제와 가정 불화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의뢰된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사회 모델이네요. 심리사회 모델을 적용할 때 그 개입 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방법이 뭐가 있지요? 지지적 기법, 지시적 기법, 여러분 암기하고 계시죠? 탐색 기술 환기, 유형 역동 고찰, 그다음에 인간 상황 고찰, 발달 고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그럼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음주와 관련된 감정을 표출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지해준다. 보시죠. 맞고. 문제기를 위한 직접적인 충고한다. 직접 충고 요게 뭐죠? 지시적 기법이죠. 맞고요. 그 다음 클라이언트에 보세요. 인지 오류 신념 체계를 탐색한다 그랬습니다. 인지 요건 뭐예요? 인지 행동 모델이잖아요. 심리사회 모델이 아니라 인지 행동 모델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틀렸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인간 상황 고찰이죠. 인간 상황 고찰이고. 다음 유년기 문제와 현재 행동의 인과관계, 유년기 문제와 현재 인과관계를 지각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발달적 고찰이죠. 발달적 고찰이 되지요. 자, 나머지들은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 자, 다음 문제. 가족사정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자, 봅시다. 생태도는 진행 과정과 종결 과정에서도 활용한다. 이 생태도는 언제 활용한다는 건 없어요. 진행 과정, 다시 말하면 개입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도 사용할 수 있고 종결 과정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맞는 것이고요. 다음 생활력표를 활용하여 현재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 단계상 생활 경험을 이야기한다. 말 그대로 생활력이죠. 어떤 수순을 밟아서 생활을 연결시켜서 유지하고 있느냐 이 문제니까 이것도 틀린 부분 없고요. 자, 다음 소시오그램은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다. 틀렸네요. 소시오그램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고요. 그렇죠. 개인이죠. 소시오그램은 사람들 인간관계의 어떤 그 상호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개인이에요. 개인 중심이다. 그래서 틀렸죠. 이거 틀렸고. 가족 조각은
가족 역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보통 패밀리 퍼즐 하죠. 그래서 시각적, 그래서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것이죠. 무언극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자, 요거는 뭐 틀린 것이 없네요. 자, 해서 리을까지 맞겠고요. 그러면 그죠? 디귿이 틀렸으니까 정답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집단 구성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집단의 구성, 구조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보면 자, 1번.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표 모델보다 치료 모델의 집단 규모가 더 작다. 사회적 목표 모델은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상, 민주적 시민 양성,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좀 범위가 넓고요. 치료 모델은 뭐죠? 개인의 치료에 집단을 활용하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작아요. 개인 중심입니다. 자, 이거 맞는 서술. 두 번째, 아동 집단은 성인 집단에 비해 모임 시간은 더 짧게, 빈도는 더 자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됐죠? 틀린 부분 없고. 한번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이 강할수록 상황 간의 방어와 저항도 더 많다. 틀렸네요. 더 많이가 틀렸죠. 오히려 동질성이 강하면 이것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죠. 적다 이래야죠. 저항이 좀 적다 이래야죠. 자, 이거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고. 다음 4번. 자, 물리적 공간을 결정할 때 좌석 배치까지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맞고. 5번. 개방형 집단이 폐쇄형 집단에 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융통성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 개방 집단, 폐쇄 집단은 진입 퇴출이 얼마나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 개방형 집단, 이건 진입 퇴출이 자유로우니까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좀 더 융통성이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게 맞습니다. 서술 틀린 거 없겠네요. 자, 정답 3번 됐죠. 자,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자, 집단의 종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앞서 이제 실천론에서도 뭐 유사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실천론하고 기술론하고 중복되는 파트가 좀 많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집단의 의존성을 감소시켜야죠. 그렇죠? 집단의 종결 단계이기 때문에 의존성 감소 맞고, 의뢰 필요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토해야 되죠? 맞습니다. 다음 변화 노력의 일반화. 다음 구성원 간의 피드백 교환. 5번 집단 성원 간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한다. 여러분, 성원 간의 공통점 차이점은 이건 종결 단계에서 수행될 것이 아니죠. 집단의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31번 문제네요. 봅시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은 1번. 집단 과정의 명료화 기술은 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명료화 그랬으니까 인식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자, 요거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맞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딘가 틀린 서술이란 얘긴데요. 보죠. 자, 이번 사회복지사와 의사소통을 사회복지사와의 의사소통을 집단 성원들 간의 의사소통보다 중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집단 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사회복지사와의 소통만큼 중요하다. 어느 것이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술 자체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와 의사소통이 성원과보다 더 중요하다 했으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틀렸고. 한번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집단 과정에 선택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집단 과정에 선택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집단이라는 것은 집단 존재, 집단 그 자체로서도 성장과 마지막 종결 단계까지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집단 과정에 선택적으로
개입 내지는 주목할 또는 반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근데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서술이고. 4번. 직면은 집단 초반에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이다. 틀렸죠. 직면은 불일치되거나 미처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적하는 기법이 보통 이제 직면 기법이 되고요. 집단 초반의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촉진은 아무래도 집단의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서술이 아니고 이 직면에 대한 서술 자체가 아니죠. 저번 집단의 목표는 집단 과정을 통해 성취하면 되므로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이 집단의 목표는 처음부터 그렇죠.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 설명상으로 보면 지문상 보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자, 맞는 거 1번밖에 없네요. 1번이 정답. 자, 다음 문제.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이네요.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인지행동 모델. 자, 1번. 행동 형성은 강화 원리를 따른다 그랬어요. 강화라는 게 뭐예요? 행동의 재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지라 그랬으니까 이 비합리적 신념을 새로운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고 이 합리적 사고를 자꾸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화 원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요게 맞는 서술이고. 두 번째. 모델링은 관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모델링 시범을 보이는 거잖아요. 자, 관찰 봐야 되겠죠. 자, 역시 맞는 서술이고. 경험적 학습에는 인지 불일치 원리가 적용된다. 자, 경험 학습에서는 인지 불일치 원리. 인지하고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불일치 원리 적용 맞습니다. 그다음 타임아웃은 정적 강화를 이용한 것이다. 여러분 타임아웃이라는 건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정적이라고 돼 있는데 정적은 뭐예요?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 정적이죠. 요건 부적이에요. 부적. 타임아웃은 부적. 그래서 강화를 하던 처벌을 하던 이 부적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4번 타임아웃. 그 다음 체계적인 탈감법은 고전적 조건에 근거한다. 고전 조건 하니까 파블로프죠. 파블로프의 체계적 탈감. 그래서 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죠. 뭐 체계적인 탈감 또는 뭐 체계적인 둔감법이라고 하는 건데 고전 조건에 근거한 게 맞습니다. 자, 틀린 거 4번. 다음 문제. 자,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가보자. 인파워먼트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일방적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협력적 파트너십, 협력자죠. 협력적 파트너십. 자, 요거를 하니까 일방적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는 서술이 되고. 그렇죠? 자, 그다음 과제 중심 모델은 펄만의 문제 해결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 맞죠? 문제, 사람, 장소, 과정 해가지고 4가지 4P 기억나시죠?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펄먼입니다. 맞네요. 그다음 티귿. 위기 게임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과거를 탐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과거를 탐색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드의 정신욕동이고 이 위기 게임은 현재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재 중심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위기 게임 모델에 하나 기억하실 건 목표가 뭐다? 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맞고요. 자, 리얼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권위적 역할이 강조된다.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니까 그렇죠. 이건 권위적 역할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귿에서 4번이 정답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협력적 파트너십은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인파워먼트 모델은요, 강점, 관점 기억하셔야 돼요. 놓칠 뻔했네요. 강점, 관점이에요. 강점, 클라이언트가 강점을 갖고 있다니까 일방적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요건 여러분 이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협력 파트너십은 요쪽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이렇게.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대화에서 사회복지사 B가 클라이언트 A에게 사용한 기법에 해당하는 것. 자, A. 저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어요. B가 좌절감이 당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네요. 자, 요거 눈에 좀 들어오시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 B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와 사람을 뭐하고 있죠? 분리시켜서 진술하고 있죠. 좌절감이라는 요거가 당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요걸 딱 분리시켜서 지금 서술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문제 외연화, 재보증, 코칭, 가족지도, 채용기법인데 정답은 문제의 외현화입니다. 문제 외현화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와 사람의 분리다 이거예요. 문제와 사람의 분리를 해서 진술하면 문제의 외현화가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자, 가족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족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1급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공부하는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억사부터 보면 지금 맞는 거 골라야 되죠.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 자, 전문가가 가족 내부의 의사소통과 제어 과정을 객관적으로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가 이제 나와요.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사이버네틱스는 그 자기 조절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체계를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자기 조절 체제를 가지고 있고 피드백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게 보통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사이버네틱스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적 발견, 즉 가족 체계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1차 사이버네틱스 수준이 됩니다. 서술상 틀린 것이 없어요. 그죠? 맞고요. 참고로 이제 2차 사이버네틱스가 있는데 2차 사이버네틱스. 자, 요게 있는데 2차 사이버네틱스는 그 가족 그 외부예요. 가족 외부. 지금 요거는 가족 내부 그랬죠. 가족 외부. 가족 외부에서 객관적인 관찰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관찰이 이루어지면 2차 사이버네틱스가 됩니다. 요거 서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환류고리 했어요. 환류고리. 가족 규범이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과정.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가족 관계는 특정한 원인을 딱히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순환고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걸 확인하는 과정이 환류고리라는 과정이죠. 이것도 틀린 거 없습니다. 맞는 거고요. 그다음 자, 가족 의사소통. 내용 기능이 관계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이 가족의 의사소통은요. 그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느냐보다는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능이 내용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이거 틀렸고요. 다음 가족 규칙. 암묵적인 규칙은 역기능적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틀렸어요. 가족 규칙은 대부분 보면 암묵적 규칙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암묵적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제거가 아니라 인정되어야 해요.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서술이네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빼면 기억과 니은해서 정답 이렇게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